미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과 맞붙은 표 대결에서 현대차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배당금과 사회이사 후보안 모두 현대차 이사회의 안이 통과했지만 앞으로 유사한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면서 엘리엇의 실체와 목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주총대기였습니다. 저희가 리포트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일단 엘리엇은 고배당 제안을 했는데 주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네요. 일단 현대차가 주주들의 마음을 얻은 결정적인 키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현대가 이 엘리엇을 이제 겉으로 보면 외형상 83대 14, 16 또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지금 이겼죠. 예. 압도적으로 이기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기본적으로 엘리엇이 좀 무리한 싸움을 기본적으로 했다. 그래서 예상된 승리였다라는 그런 측면이 지배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애국 마케팅, 자 우리 현대 기업을 살리자라는 그런 애국 마케팅이 주요했고 또 국민연금이 힘을 많이 보탰습니다. 거기에다가 현대가 막판에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라는 그런 약속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겼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전투에서 이기고 이 전쟁에서 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과연 엘리엇이 패배였느냐. 보통 패배라 그러면 엘리엇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엘리엇은 이번 제안을 함으로써 많은 홍보 효과를 얻었고 실제로 이런 것은 별 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완승이라고 보는 것도 너무 자기중심적인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대차의 자기중심적인 시각이다. 일단은 오늘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또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고배당, 지배구조 개편 이런 거를 이제 엘리엇이 요구를 했고 저희가 아까 앞서서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거든요. 이런 전략이 기존에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까, 엘리엇이? 그렇습니다. 엘리엇은 미국이나 선진국 무대에서는 뭐 늘상 성공을 많이 해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두 개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삼성전자건입니다. 삼성전자건에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항복을 한 적이 있어요. 2015년이었던데요. 당시에 삼성은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자사주를 사는 형식으로 주가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서로 이제 타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도 그 당시에도 순간적으로는 졌지만 결국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뒤집어지면서 결국 지금 ISD 국가소송에 가 있는데 거기서는 엘리어트가 더 유리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엘리어트의 전과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경제학기 시간에는 뭐 사모펀드나 어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엘리엇 얘기가 나온 김에 엘리엇이 어떤 곳인지를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엘리엇이 이제 흔히 뭐 행동주의 펀드다. 해치 펀드의 대명사다고 이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식을 대신 투자해 주는 것입니다.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만큼 신경 많이 쓰이고 주가가 오르고 내리에 따라서 간이 떨어졌다 붙었다 이러니까 그렇게 건강에 썩 좋지 못한 거죠. 그래서 돈을 아예 맡기는 겁니다. 돈을 맡기는데 보통의 이 펀드들은 조용히 투자하는 게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는데 근데 이걸 왜 행동주의 투자라고 그러면 본인이 투자한 주가가 오르도록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전략적으로요? 회사의 주총에 참석해서 오늘처럼 또 의견 제안을 하기도 하고 하면 또 압박도 하는. 자, 그런데 이 행동주의 투자가들 중에서 일부 투자가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엘리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엘리엇에 한번 잘못 걸리면 회사가 전체 공중분해가 되는 수도 있고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좋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현대판 뭐 기업 사냥꾼이라고 그럽니다만 이 기업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나쁜 기업을 또 갉아먹는 벌처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또 시장의 이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는 파수꾼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존재이지만 시장에 점점 더 커지는 새로운 실세로 행동주의 펀드가 지금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봤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한 ISD 소송을 18년 작년이죠? 작년에 그렇습니다. 이제 냈는데 8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음 움직임도 좀 이렇게 바라본다면요? 이 8천억 소송에는 지금 엘리엇이
대단히 유리한 고지에 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8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자, 2015년, 16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할 때 그 당시 국민연금이 좀 그 최순실과 엮여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주주들에게 손실을 줬다. 이렇게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 오히려 삼성물산 편을 들었는데 이것이 그 후에 우리 각종 법원의 판결에서 국민연금이 잘못했다는 것으로 지금 판결이 나아가고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그대로 굳어진다고 그러면 그 당시 입었던 엘리어트의 손실은 우리가 한미 FTA 협정에 따라서 세계은행에서 ISD 소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 소송이 시작되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소송.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하면서 바로 이 소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미 FTA를 반대했던 게 한 7, 8년 전의 일인데요. 예. 이 최악의 케이스가 엘리어트 8천억 소송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국내 중시에 투자하고 있는 엘리엇 같은 펀드들이 무려 2만 개라는 얘기를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언급이 되는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은 유명한 회사들만 언급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좀 긴밀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 것들, 뭐 헤지 펀드나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겠는데 이런 펀드들이 공격하는 어떤 기업들의 특징이랄까요? 그런 예. 기업들만 이제 공격을 할 것 같아서 그 특징들이 있다면 어떤 게 예, 있을까요? 한마디로 건실하고 경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행동주의 펀드가 건드리질 않습니다. 건드려봤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특히 수익률이 낮은 회사, 네. 또 자본을 적절히 배치하고 있지 못한 자본의 효율성이 낮은 회사, 예. 그런 데는 들어가면 더 먹을 게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해치 펀드와 행동주의 펀드가 시장에 선기농도 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해치 펀드가 있기 때문에 예. 기업이 함부로 나쁜 짓을 못하고 예. 미리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뭐 해치 펀드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예. 우리가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알아서 예.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예. 그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되는데 예. 일각에서는 아주 좀 보수 언론 같은 데서는 예. 이 해치 펀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을 보호해야 된다. 예. 이를테면 그 차등 의결권제를 준다든지 포이즌 힐을 주면서 제도적으로 보호해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예. 일견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보호 조처를 많이 하게 되면 예. 아예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 주가가 예. 대폭락할 수 있고 예. 우리 자본시장이 갈라파고스 고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해치 펀드나 행동주의 펀드는 이제 시대적인 대세입니다. 예. 이것을 현실로 인정을 하고 시장 속에서 같이 적응을 해가면서 우리가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차원 높은 그런 대결을 해나가야 될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외국 자본의 투자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그렇습니다. 있는 예.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박사님 의견에 따르면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요. 한국형 사모펀드, 저희 강성부 펀드 네.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KCGI가 한진칼과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거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기업들의 특징 중에 네.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든지 네. 오너 리스크가 있다든지 이런 기업들을 주로 헤지펀드들이 공격을 하는 네. 그 사례잖아요. 그 전형적인 사례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해외 해치 펀드들이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이 자본시장법이 매우 타이트해서 해치 펀드 결성 자체를 예.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토종 해치 펀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이죠. 예. KCGI 펀드라고 강성부 씨가 운영하는 펀드인데 바로 칼을 공격하고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 예. 대한항공이 지금 아시는 대로 이 오너 리스크 때문에 회사가 거의 지리멸련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현찰 보유가 많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먹을 게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구조를 대한항공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어저께 우리 한국 고등법원에서 예. KCGI 한국토종사모펀드가 낸 안은 예. 이 국내 법을 들어서 무효다.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KCGI가 낸 안은 이번에 상정조차 되질 못합니다. 예. 한국 법이 그 대목에서는 애매한 점인데 어쨌든 예. 이번에 27일 날 이 대한항공이나 한진칼의 주총에서는
어떤 돌발 변수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예. 다만 한 가지 대한항공에서 조양호 회장의 임기가 되기 때문에 네. 표결은 하게 되거든요. 그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되신가? 그 참여연대 같은 데서 또 조양호, 조은태 부자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뭐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적어도 해치 펀드에 의해서 회사가 크게 공격을 받거나 휘청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주에 예. 한진칼과 이 KCGI의 어떤 표 대결은 저희가 다음 주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슈퍼 주총대회를 맞아가지고요. 엘리엇과 해치펀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